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 오늘 촬영한 날짜는 4월 9일입니다. 근데 아마 올라가는 날짜는 아마 내일, 그러니까 이제 4월 10일 혹은 11일, 뭐 이때쯤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포트폴리오만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도 뭐 매매한 건데 굳이 왜 봐야 되냐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넌 말하는 대로 매매했는지, 어떤 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매매랑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시겠죠?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매매 성과라 하면 성과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로 따지면 한 16.6%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인덱스 기준인데, 인덱스 기준이 아니고 스탬프 기준으로도 16.5%니까 뭐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네, 비트코인을 존버했으면 한 16%, 한 15% 정도 수익, 100% 비트코인일 경우 말하는 거죠. 네, 네. 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넌 어땠냐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 수익률이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거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현금도 있었고, 네, 현금 비중도 꽤 있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꽤 되죠.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뭐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도 3월에 계속 매수하면서 줄어든 거지. 3월 초로 따지면은 현금 비중이 꽤 있었던 상태긴 하죠. 맞아, 네. 정확해.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현금, 그 다음에 잘 안 오른 코인, 뭐 리플이나 뭐 이런 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좀 많이 했다. 비트코인 수익률을 곧잘 따라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비트의 수익률을 따라가고,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올라갈 때는 비트 수익률을 따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걸 지향합니다. 네, 해서 이런 식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뭐 되면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으로만 따지면 1,700만원, 1월 1일 기준이 기초자산이 1,760만원 정도였고, 그래서 1,760만원에서 이제 그 1월이 딱 끝나니까 1,77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2월이 끝났을 때 2,360만원, 2,37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4월 1일 딱 시작할 때 4월 말에 해서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은 조금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2,670만원 찍혀 있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네, 지금 2,680만원 정도로 찍히네요.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 네. 그래서 올해만 따지면 한 50% 넘게, 한 52% 정도의 수익을 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목표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다던가 그렇다라면 이 수익을 좀 온전히 가져가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인 비중이 그래도 절반 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불장 초입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산다라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 플러스 잘 대응 못하겠으면 그냥 사고 존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나중엔 나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주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김프가 꼈다 빠졌다 뭐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비슷하게 좀 따라갔다,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만 존버해 갖고 있는 게 나았던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하락이 조금 더 심했다거나 하면 아마 제가 수익률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비트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몇 달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뽐내 그럴 게 없는데. 그렇죠. 뭐 시장이 수익을 만들어준 게 음, 있긴 하니까요. 음. 네. 근데 이제 이런 수익만은 있을 수는 없고, 그 조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좀 더 잘 대응해서 시장 수익률을 결국엔 뛰어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좀 뛰어넘기도 했었고, 네.
그 전에는 뛰어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반에 올려드린 것, 요거를 이제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게 조회수가 한 400회 찍히는데 400분이 계시진 않아요. 네. 네, 한 100분 정도 계십니다. 요게 아마 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네, 이때 이제 3월 6일날 3월 첫 매매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요 메이저 코인 3개는 매수를 진행했고, 보면 이제 여기에 매수 이렇게 딱 숫자 있죠? 그 다음에 요 잡코 하나는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다기보다는 요 포트폴리오 반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제 떨어지면 상황을 봐가면서 더 많이 매수할 거다. 예,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 코인들은 이제 매수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 잡코 같은 경우는 왜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죠. 그래서 얘의 경우, 이 잡코예요. 얘의 경우에는 5파가 끝났거나 4파 조정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금 매도를 했고, 뭐 떨어지면 더 산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매하시라고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그대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인증하는 걸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계정, 네, 그 업비트 계정 있죠? 그거 올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잘 매매했는지 확인하시고 왜 그런 매매를 했는지를 이제 브리핑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따라하시기도 쉽고 이해하시기도 쉽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3월 6일에는 매수를 진행했고 잡코 하나만 매도를 다 한 건 아니고 조금 매도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4일에는 잡코 2개를 이제 신규로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제 매수를 좀 진행했다. 그래서 매수 진행한 거 이제 인증하고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가 보이는 알트를 매수 진행했고, 이러한 식으로 분석을 해서 매수를 했다. 만약에 생각한 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얼마 기간을 잡고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요때 알트코인이 아니고 메이저 코인을 많이 매수했어요. 이때가 비트가 잠깐 떨어졌을 때였죠.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였는데, 요때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때 제가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좀 정신없는데, 네. 이때 비트랑 네. 메이저 코인을 좀 많이 샀었죠.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 요 시간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더 많이 진행을 했다. 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하락폭이 나왔다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했다. 떨어지면 더 살 거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5만 달러까지 하락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해당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여기 써놨죠. 그 다음에 5만 8천까지 조정을 예상해보고 있다. 실제로 뭐 그 비슷한 데까지는 떨어지긴 했었고, 그렇죠. 네. 네. 한 6만 정도까지 떨어졌잖아. 그리고 네. 큰 분기점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했었고, 큰 분기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포트폴리오 반에만. 네, 여기 포트폴리오 반에만 오픈한다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했고, 저도 최대한 노출을 피한다고 했으니까 언급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3월 28일 날에는 매매는 없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주 브리핑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중간에 빈 주가 한 주가 있는데 그때도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네. 굳이 소개해드릴 필요 없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 걸 따져보면 3월 6일 날 매수 진행했고, 잡코는 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매도를 해도 얼마 안 돼요.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그 다음에 20일 날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기 2번의 매수를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잡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잡코 매수한 것도 얼마 안 되고요, 금액. 매도한 것도 금액 얼마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매도하고 매수한 거랑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똔똔 이게 일 것 같긴 한데 매도가 좀 더 많았긴 하겠다. 잡코만 따지면. 근데 메이저를 워낙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현금을 꽤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현금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는 매수를 진행해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2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인으로 갖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금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는 식으로 네, 매수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날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3월 6일부터죠. 3월 6일이 언제냐면 3월 6일이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종가 마감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요 날에 매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알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본인의 기준이 충족됐으면 다음날 해라. 네. 네, 추세 매매인 건데 쉽게 말하면 종가 마감 정도는 확인하고 매매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거고 그 다음에 20일 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요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때 한번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가격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성공한 매매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월 1일은 요때니까. 네. 해서 3월 중에 요때 한번 매수했으면 괜찮죠. 네, 저는 만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줄였고 더 떨어지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 전략을 짰고 네, 근데 이제 더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더 매수하진 않았고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더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매매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물론 좀 기교가 들어가겠죠. 네. 뭐냐면 어떤 식의 기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으로 A, B, C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C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 확정이야. 그러면 원래 이때도 매수하려고 그랬고 이때도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매수 안 하는 거죠. 매수 안 하고 이때 한꺼번에 매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살려고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교를 조금 부릴 뿐, 네, 크게 여러분들이랑 다르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매매 전략을 해나가고 있다. 제가 이제 매매 전략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떨어지면 산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라. 지금 불장 초입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존버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떨어지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했다. 요겁니다. 네. 뭐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지. 어제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7만 유로 올라 있는 거지. 그요 아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때 산 게 별로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올라갈지, 이렇게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확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매매 전략을 짜는 거다. 예,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 있어요. 저도 굳이 예측을 할 필요가 있나? 무의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큰 흐름에서의 예측은 어쨌든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예측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될지 혹은 그게 아니고 예측을 하되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거죠. 올라가는 경우에서 떨어지는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개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예를 들어 뭐 1, 2, 3, 4, 5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분포되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 짜야겠다. 그리고 어디 구간을 뚫고 올라오면 이 시나리오는 없어지더라.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도 없어진 거잖아. 지금은 다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1, 2, 3, 4, 5 이런 이 시나리오도 다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시나리오가 없어지면 뭐가 남더라. 예, 그러면 더 사야 된다. 혹은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측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측이 있어야지 매매 전략을 만들 때도 기준점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정의가 다를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예측은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저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언제 얼마 약간 네. 이런 예측인 거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도 뭐 논리적인 판단에 기반을 해가지고 세운 예측이면은 쓸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허리가 아프니까 비가 오겠는데 막 이런 느낌의 예측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못 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예시로 들은 게 있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 B랑 플랜 C를 세워놔요. 네. 네, 세워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현장에 발령 나가서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매출을 이제 각자 뽑아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 한 10억의 매출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세워놔. 10억의 매출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놔. 네. 근데 안 되면 B를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B를 언제 투입해야 될지도 미리 계획 세워놓는 거야. 네. 첫째 주만 딱 봤을 때 사이즈가 나온다. 그럼 바로 B. 그리고 일주 더 지났을 때 사이즈 안 나오면 바로 C.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매달 이러는 게 아니야. 그 내가 다니던 회사는 그 1년의 매출을 얼마 만드는 것보다 네. 매출 만들어야 될 때 만드는 게 더 중요했어. 네. 회사가 좀 뭐 그지 같았다면 그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더 중요했어. 그래서 그때만 이제 열심히 하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무조건 달성해가지고 하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열심히 해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하는데 만들어줘야 될 때 못 만들면 말짱 도루묵인 약간 이런 것도 많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들은 플랜 B, 플랜 C 세워 놓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세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뿐만 아니고 뭐 세워 놓잖아요. 예? 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세워 놓잖아요. 근데 이제 왜 매매에서는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는 게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바꾸면 되는데 네.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는 거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플랜 B, 플랜 C 하면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A로 하겠다는 거야, B로 하겠다는 거야. 저는 둘 다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봐봐. 이거 플랜 B, 플랜 C 생각해가지고 반드시 매출 만들어야 될 때 매출 만드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야. A만 세워놓고 A 안 되면 몰라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면은 사실 누가 봐도 B, C 세워놓은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매매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3월달 매매는 이제 이렇게 했고 4월달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은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똑같이, 매수. 네.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인 거죠.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으로 네. 많이 떨어지면 많이 매수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긴 할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올라가도 사긴 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해서 최고점을 확실히 돌파해서 단기간에 2배, 3배 갈 때 3배까지 안 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갈 때 최대한 코인 위주로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정도. 그 사이에 중요한 얘기가 있긴 한데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네. 네. 더 덧붙일 말 있나? 글쎄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어쨌든 앞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장인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매매 전략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제 방향성은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설명하면서도 어쨌든 매수한다의 관점인 거잖아요. 떨어지면 매수한다의 관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언제 현금화 하느냐의 관점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지.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바뀔 게 없긴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적어도 3달, 4달 동안은 바뀔 일이 없는 거니까요. 그치. 그거는.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 네. 많이 떨어지면 많이 매수. 조금 떨어지면 조금 매수.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발트 이제 매수한 것도 보여드렸었는데 자발트 제가 매수했다고 해서 다 수익은 아니에요. 네. 그때 산 거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샀고. 그렇죠. 예, 조금 샀고요. 한 신규는 거의 한 10만 원어치 정도. 진짜 조금 샀고. 그리고 떨어지면 어느 타이밍에 더 사겠다.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해서 플랜 B, 플랜 C 이대로 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를 샀는지는 나중에 밝힐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얘를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면 사실 못 밝히고 매매를 약간 뭐 한 사이클 끝나서 다 빠져나온다 이러면
매매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밝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매매를 했는지 이런 것도 밝힐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지? 네. 그래서 이상 마치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4월 매매 인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뭐 어떻게 간다, 뭐 만다, 뭐 어떤 코인 얼마 간다,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결국엔 매매 전략을 세워서 넌 어떻게 매매했니? 난 이렇게 매매했는데 나랑 퍼즈랑 어떻게 다르게 매매했을까? 요거를 공부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뭐 내가 세운 매매 전략대로 진짜 매매를 그렇게 했는지 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번 기회 요런 거 영상 보실 때마다 하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2달에 한 번 인증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인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해드릴게요. 왜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그럴 땐 보통 바쁠 때여가지고 또, 네.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네, 하고 싶을 때 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